반갑습니다. 대사랑TV의 대사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글 자음 중에서 키읔을 반흘림체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저희 영상 중에서 한글 정자체에 관한 연습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반흘림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사랑TV 영상이 여러분 글씨 실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버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영상을 보시는 도중에 약간의 잡음이 조금씩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녹음하면서 뭔가 오디오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다음에 녹음할 때는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반흘림체 키읔 쓰는 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흘림체 키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방법은 역시 키읔과 각 모음을 같이 써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키읔이 아 모음과 만났을 때 카를 써보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정자체에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읔을 적으시고 아를 쓰시면 됩니다. 반흘림체에서도 역시 카는 지금처럼 이렇게 키읔과 아를 쓰는데요. 사실 키읔은 정자체나 반흘림체나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모음과 종성이 이어질 때 그 부분만 이렇게 연결해서 쓴다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키읔을 보시면 이렇게 키읔을 쓴 다음에 두 번째 획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끝나는 지점이 다른 모음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키읔과 초성의 이런 키읔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다른 모음, 아 계열의 모음과 의 계열의 모음과 연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초성으로 쓰이는 키읔들은 한글 정자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흘림체는 자음과 모음과 종성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서로 이어주면서 보다 좀 흘러가듯이 연결성을 강조하며 쓰는 글씨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신 이 키읔은 키읔 자체만으로서의 첫 번째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사실 한글 정자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정자체를 한 번 더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식으로 키읔과 아를 써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키읔이 받침으로 오는 경우에서는 약간 틀려지게 되는데, 역시 다른 자음과 마찬가지로 모음과 이렇게 받침 키읔을 연결해주는 부분만 틀리게 됩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정자체에서는 칵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 부분만 달라지게 쓰면 반흘림체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아 모음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키읔을 쓰고 이런 식으로, 역시 받침 키읔 자체도 마찬가지로 키읔 자체만으로서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 부분만 연결해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자음을 설명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공간적인 부분들은 한번 신경을 쓰셔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기도 마찬가지로 받침이 너무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쓰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역시 다른 자음 설명 드릴 때 어떤 주의할 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키읔이 어와 만났을 때 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역시 한글 정자체에서는 키읔을 쓰시고 이렇게 연결해서 어 모음을 쓰시면 완성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늘림체에서는 이 키읔 자체가 연결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림체에서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흘려 쓴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키읔의 두 번째과 어의 첫 번째가 이렇게 연결해서 써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모양적인 면이나 연결성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냥 한글 정자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끊어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역시 받침이 들어갈 때의 한글 정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을 이룬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바늘림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음을 쓰시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키읔을 연결해서 쓰시면 바늘림체 키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키읔을 쓰시고 이렇게 모음을 쓰시고 이 위치를 거의 자음 끝나는 부분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쓰시는 게 가장 보기가 좋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역시 이렇게 생기면서 글자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모음의 끝나는 부분, 자음과 연결되는 끝나는 위치, 이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키읔이 모음 오와 만났을 때 코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 모음이기 때문에 키읔을 이렇게 90도 모양의 키읔으로 써주시는 것은 아마 한글 정자체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역시 한글 바늘림체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연결하기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끝내고 바로 이렇게 오모음을 쓰는 것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삼각형 모양을 유지해 주시면 전체적인 글자 모양이 좋아집니다. 한 번 더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키읔을 쓰시고 오 모양을 쓰시면 됩니다. 한글 정자체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에서 키읔 받침이 있는 경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많이 연습하신 분이라면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떻게 쓰시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콕이라는 글자를 쓸 수 있다면 한글 바늘림체에서는요, 역시 이렇게 오모음에서 바로 이렇게 키읔을 연결해주는 이 부분만 한글 정자체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른 모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쓴 것보다 약간 더 이렇게 조금만 더 나가주는 게 훨씬 안정적인 글자 모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면요, 이렇게 코를 쓰시고 연결해서 받침 키읔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받침을 오모음의 받침을 쓰실 때는 자음과 모음 사이의 간격, 모음과 종성 사이의 간격, 이런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키읔이 우와 같이 쓰이는 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글 정자체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의 키읔을 쓴 다음 우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바늘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렇게 키읔은 이런 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글 정자체와 똑같이 이렇게 쿠라는 글자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 키읔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역시 이러한 부분도 쿠라는 글자도 이런 마른 모 모양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받침과 같이 쓸 경우 외에는 우 모음을 가운데 쓰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습관적으로 여기 모 자음의 오른쪽 편과 우 모음의 세로선을 이렇게 일치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쿠의 키읔 받침 있는 쿡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정자체에서 쿡을 쓴다면요, 이렇게 하신 다음 이런 글자 모양이 분명히 될 거고요. 한글 바늘림체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키읔을 연결해서 쓰시면, 이 부분을 연결해서 쓰시면 바늘림체 키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콕이라는 글자, 쿡이라는 글자는 저희가 평소에 쓰는 어떤 단어나 말 중에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어색해 보이지만 연습을 위해서 제가 지금 써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간격들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를 너무 이렇게 길게 써버리면요, 이 공간이 커지면서 마른 모 모양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 우의 길이 그리고 간격 이런 부분들만 유의해서 써주시면 괜찮은 글자 모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설명드린 키읔은 한글 정자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붓펜으로 키읔과 관련된 바늘림체를 한 번씩 써보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칵을 한번 써볼게요. 삼각형 모양과 이쪽 연결되는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컵, 키읔 글자가 들어간 단어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보기에도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콕이란 글자도 마찬가지로 한글 정자체와 비슷하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콕이라는 글자가 완성되고요. 마지막으로 쿡, 이런 식으로 쓰신 다음에 이렇게 이런 부분만 연결해서 이렇게 쓰시면 붓펜으로 키읔과 관련된 바늘림체를 써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한글 자음 중에서 키읔을 바늘림체로 써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키읔은 한글 정자체와 그렇게 크게 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정자체를 한 번 더 연습하셨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써왔던 바늘림체 자음 연습을 한 번 더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글씨는 여러분의 몸에 배겨야 자신만의 글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속 연습하셔서 꼭 여러분만의 글씨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사랑TV의 대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